안녕하세요 별님들. 타로카드 한 장씩 마스터하기 8번째 시간. 메이저 7번 카드죠. 더 차리옷 전차 카드를 해볼까 합니다. 여태까지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희 이 순서를 아실 거예요. 제가 말하는 순서. 먼저 이제 그림 설명하고 그림 요소의 어떤 상징들 있죠. 요 상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, 그다음에 이제 단어 설명하고,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, 그렇죠? 그 각자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제 책 셀프 타로북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. 셀프 타로북에서 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셀프 타로북 같은 경우는 응용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또 뒤에 실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 셀프 타로북을 교재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아니면 뭐 필기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. 그럼 이 차리옷, 이게 이제 전차라는 뜻이죠. 전차. 전차는 전투 마차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앞뒤 요것만 따서 전차인 거예요. 보시면 여기 바퀴 있죠. 바퀴. 바퀴. 그리고 여기 이제 마차예요. 마차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 마차인 거고,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. 갑옷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투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. 하는 어떤 상황, 환경이나 상황이,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갑옷을 그냥 뭐 평상봉처럼 입는 경우는 없죠.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그림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,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. 이 전차 카드 같은 경우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것만 몇 개 좀 살펴볼 거예요. 요 앞에 얘네 둘이 스핑크스라는 애들이에요. 신화 속의, 상상 속의 동물이죠. 그 다음에 요 마차에 그려져 있는 요 날개랑, 그죠, 원반하고 날개, 그리고 요 앞에 보면 팽이가 있죠. 팽이. 요것도 한번 볼 거고,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갑옷의 모양 같은 것들,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모양이 조금 독특해요. 갑옷의 모양 같은 것들이랑,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보면 이 반달이 있고, 한쪽은 웃고 있는 얼굴이 있고 한쪽은 또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 이렇게 있죠. 그리고 뭐 울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, 반대되는 약간 느낌의 얼굴이죠. 그 다음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, 왕관에 이제 이게 팔각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, 그리고 차양막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별, 요것도 별이지만 요 차양막에도 별이 좀 그려져 있죠. 그쵸? 그런 것들, 요런 요소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전차 카드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, 전차 카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,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요, 그림을 보면 역동적인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보지 마시고 뭐 전투 마차, 전차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 느껴집니다. 이 단어 자체 내에서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차 하면은 그 뭐죠, 영화에서 무슨 중세 영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전차 몰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리스, 뭐 로마 전차 타고 이런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역동적인 걸 떠올려요, 이 전차라는 말에서.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지금 역동성이 아예 없어요. 아예 없어. 그러니까 이 그림, 그러니까 이 전차라는 카드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 전차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 역동성을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. 아닌 겁니다. 만약에 역동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였으면 역동적이게 보이게 그려야죠. 그려야 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떠한 역동성도 느껴지지 않아요. 카드 그림에서. 쉽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마차도요, 돌마차고요. 그 다음에 이 바퀴도 엄청 거대해. 바퀴 자체가, 바퀴가 이렇게 날쌔 보이지 않죠.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스핑크스가 어떻게 보면 마차를 끄는 그런 말을 대신해서 나온 그런 마차를 끄는 존재인데, 이 마차를 끄는 존재인 스핑크스도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. 이게 완전히 꼬리를 말고 막 앉아있어. 그냥 이렇게 쉬고 있어요. 쉬고 있어. 이 스핑크스 자체가. 이해되시나요? 그러니까 이게 역동성이 그냥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차의 역동성을 그린 게 아니라 전차의 어떤 다른 상징이 있거든요. 전차의 다른 상징, 그걸 그린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단어 설명할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.
이미지 상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미지 상징. 흑과 백개 스핑크스. 일단 스핑크스라는 것의 어떤 상징을 좀 알아야 돼요. 스핑크스라는 건 사람 머리에 동물 몸통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리라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거고, 이 동물 몸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요소들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정신과 이 육체적인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한데, 왜 지혜의 상징이냐면 이 두 개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, 이런 개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도 보통 보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몸이 지금 완전히 꼬리를 말고 몸을 이렇게 완전히 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 꼬리를 말고 이렇게 딱 멈춰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 육체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. 절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컨트롤, 제어하고 있는 상태, 이런 개념인 거고, 그 다음에 이 까만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는, 이게 이제 하이프리스티스에서도 그랬는데, 이거는 보통 음과 양, 동양의 개념으로 치면,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대대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것이 이제 상극인 두 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. 그럼으로써 조화를 이루든가 아니면 뭐 서로 이렇게 충돌이 좀 나든가,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원반과 날개, 그리고 이제 팽이를 좀 보게 되면요, 보시면은 여기 날개가 있다는 건 뭔가 하늘, 그러니까 영혼적이거나 무슨 그런 정신적이거나 어떤 하늘하고 관련된 개념입니다. 하늘에 내려온 어떤 힘 같은 건데요. 팽이 같은 경우는 축이 있고, 그 축으로 이 팽이가 막 돌죠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늘의 힘인데, 이런 천구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천구의 힘, 그러면 에로부터 이런 하늘 세계, 그러니까 이 천구의 운동은 하늘의 세계, 그러니까 제우스든 뭐 어떤 신들의 세계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런 신들의 세계의 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뭐 기르고 뭐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힘이거든요. 자연을 있게 하는 힘,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운행하는 힘,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 원반과 날개, 그 다음에 팽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키워내는 그런 어떤 생명력 또는 어떤 신성,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. 만물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,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획이 여기 보면 이렇게 구획이 딱딱딱 나눠져 있죠. 허리띠가. 그런 경우는 이제 경계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갑옷을 보면은 조개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여성적인 어떤 상징이거든요. 조개라는 거는. 그럼 이거는 갑옷 자체가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거다. 그러니까 이 전차가 싸운다라는 개념은 남의 것을 뺏고 또는 전투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나의 영역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은 방어한다 라는 느낌의 어떤 싸운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달, 이것도 이제 어떤 수용성을 나타내죠. 달이라는 것 자체도 수용성인데, 이런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그런 수용성이 극도로 발달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웃고 울고라는 것도 뭔가 상반된 기운이죠. 모순적인 어떤 기운입니다. 흰색, 검은색처럼 완전 상반되고 모순적인 어떤 기운이죠. 그래, 다양한 어떤 감정이나 다양한 내면을 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. 그 다음에 이제 팔각별이라는 거는 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는데, 원에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각형이거든요. 뭐 12각형도 있긴 하지만 24각형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이라는 거는 좀 뭔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중간 단계,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별이라는 거는 별 왕관의 별 휘장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별이라는 거는 항상성을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, 이 별은.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어떤 일정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차리옷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. 전차라는 거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. 이런 상징들을요, 이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로 좀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.
보시면은 울고 웃고 그 다음에 까만색 흰색 그리고 방어를 위하고 보호를 위하고 뭔가 이 울타리가 있고요. 요 안에 뭐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것들이 함께 있는 거고 이거를요 종합 포용하고 어떻게 합치려고 하는 힘인 거고요. 하나로 그리고 외부에서 어떠한 뭐랄까 이런 공격이나 이걸 해치는 게 들어오면은 격렬하게 방어를 하는 힘이거든요. 요런 느낌인데 요게 이 전차라는 단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 마차라는 거는요 보시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납니다. 마부, 그 다음에 말, 그 다음에 마차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마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. 잘 보시면. 근데 이 마부는 사람이고 말은 동물이고 마차는 기계예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완전히 상반되고 다르거든요. 근데 이 상반되고 다른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. 하나로. 그쵸? 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 마차가 되고 이 마차가 되면은 이 개개인 1대 1대 1 하면은 3이 아니라 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10의 시너지가 나든가 이런 식으로 마차로서의. 그쵸. 그 다음에 이 전투라는 말은 왜 들어가냐면, 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시면 돼요. 평화로운 시대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뭐 문제 없고. 근데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이야. 근데 내가 마차로 운행해야 돼. 그러면 이 세 개를 어떤 식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든 하나로 합쳐야 돼, 안 합쳐야 돼요?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. 그래서 운행을 해야지 내가 죽지 않을 거 아니야, 전투에서. 그러니까 이 결속,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어떤 결속을 꼭 이뤄내야만 한다.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고 있다. 뭐 이런 느낌이 전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. 전투라는 단어 자체 내에서. 이 차리옷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카드입니다. 저도 이 차리옷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거의 한 7년? 10년?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. 이 차리옷을 좀 1차적으로 이거 100% 지금 또 이해하고 있지는 않죠. 100%가 어디 있습니까? 100%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라고 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. 10년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좀 모순적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어떤 요소들이 일단 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부터 일단 다르잖아. 그러면 우리는 다르다 하면은 분리를 생각한단 말이야. 분리. A랑 B가 다르다. 그럼 얘네 둘이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. 그런데 이 전차에서는 이 다른 요소들을요 하나로 묶어요. 일단 하나로 묶습니다. 그럼 하나로 묶는데 이게 쉬워요? 어려워요? 어렵습니다. 이게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. 이게 문제가 일어나고. 그렇죠?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묶어. 그쵸? 묶어요.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갑자기 얘네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공격을 물리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매우 심한데 외부적으로는 결속이 또 매우 강해요. 이게 모순적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결속이 강하면 보통 뜻과 마음과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나 보다. 그러니까 A 다시 A, C 다 비슷해가지고 결속이 엄청 강한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모양이나 어떤 마음이 서로 다르면 결속이 약한 거야.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차리옷은 결속은 강한데 굉장히 이질적이다. 이런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어떤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. 하지만 결속은 강하다.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렇죠?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좀 제가 이 강의할 때 이 차리엇 할 때 이제 주로 드는 비유가 있어요. 쉬운 비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뭐 맏며느리인데 뭐 이렇게 친정 식구랑 시댁 식구랑 같이 뭐 여행을 가게 되었어. 여행.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그러면은 누구 하나 친정을 포기하고 시댁에 뭐 바쳐요? 시댁을 포기하고 친정에 바쳐? 이게 아니잖아. 이 두 개를 다 포용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이끌어야지. 그쵸? 그쵸? 그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뭔가 또는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해요. 근데 정말 앙숙 두 명이서 막 같이 하는 거예요. 팀 프로젝트를. 그런데 이 팀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. 그럼 이 둘이 막 정말 앙숙인데도 마음을 합쳐서 이걸 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안 하면 잘려. 뭐 안 하면 완전 망해. 이런 거면 무조건 하겠지. 그쵸? 그런 느낌처럼 뭔가 강한 결속화, 그 다음에 매우 안 어울리는
서로 안 어울리는 기질, 이 개념이 합쳐진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상하기 힘들지만 상상해 보세요. 그런 느낌이고, 그 다음에 다양한 현실에서 그러면은 이 차리옷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를 좀 보게 되면, 일단 잘 보세요. 우리가 뭔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뭘 막 같이 하려고 해. 그럼 내 맘대로 막 해야 돼요? 아니면은 좀 인내나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? 인내나 참을성이 있게 좀 포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. 내 맘대로 막 하면 막 싸우기만 할 거 아니야. 어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려면 A도 좀 어느 정도 인내를 해야 되고 B도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확고한 어떤 둘의 목표가 있을겠죠.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참을성이 되게 좀 그 마음 상태가 항상 이 차리옷이 나왔을 때는 뭔가 약간 긴장 상태이기도 하지만 참을성이나 인내도 약간 강하고,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를 약간 누르고 봉합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, 그런데 이게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마음을 합쳐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오하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참으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제 매우 신중하고, 그 다음에 또 단호하고,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나오니까 힘든 거야. 우리가 신중하면은 단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, 단호하면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차리옷은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어떤 마음 상태,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거나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수 있겠죠. 신중할 수 있을 거야. 막 들이붓는 게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그렇죠? 그리고 약간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. 대범하지 않다. 그리고 그 대신 막 성장이 막 빠르진 않더라도 잘 무너지진 않아. 지키는 힘이 강한 거니까, 그렇죠? 갑옷으로 지키는 힘이 강한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같은 경우는 이 이 차리옷하고 가장 비슷한 게 약간 가족이라는 느낌이 좀 되게 비슷해요. 차리옷하고. 이 차리옷이 점성학적으로는 계자리랑 이렇게 대응되는데, 이 계자리가 굉장히 가정적인 별자리거든요. 근데 이 차리옷에도 이 가족 얘네들이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족들. 왜냐면 가족들끼리 뭐 힘을 모아서 뭔가 하는 거야. 근데 성격이 전혀 다른 가족들이지. 근데 가족인 거야. 그러니까 포기는 못하고, 뭐 호주에서 팔 수는 없고, 같이 뭐 해야 돼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 미운데 외부에서 누가 내 가족 공격하면 엄청 막 뭐 그 사람 막 죽여놓죠. 다 같이 힘을 합쳐서. 그런데 또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는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,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, 하여튼간 가정하고 나라는 것이 굉장히 그 동일시되어 있다. 이렇게 되고,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연애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면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. 그러니까 연애가 쉽게 되진 않겠죠. 근데 하고 있는 상태라면, 연인 있는 상태라 그러면 그 연애에 대한 어떤 결속이 매우 강하고, 그다음에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. 그래서 잘 유지된다. 이런 느낌이죠. 근데 쿨하거나 깔끔한 어떤 관계는 아니지. 굉장히 깊은 또는 약간 질척거리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. 그다음에 이제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이 막 바뀌거나 환경이 막 바뀌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익숙하고 좀 익숙한 환경 또는 익숙한 사람들하고 꾸준히 함께 뭐 합을 맞추는 듯한 느낌.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깊이 유대감이 생기고 뭔가 관계가 굉장히 팀워크가 발달하겠죠. 약간 그런 느낌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환경,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아주 넓고 폭넓고 뭐 이런 가볍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뭐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또 깊게, 또는 폭은 약간 좁을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서로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,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뭐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. 약간 연애랑 비슷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쪽에 일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까.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참고만 하는 겁니다. 참고. 뭔가 임기응변이 많이 필요한 일 같은 것들은 좀 별로죠. 환경적인 게 고정되고 안정되고,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?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 되게 오래 다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듯한 느낌? 또는 뭐 가족 사업 같은 느낌?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결속이 매우 강하고 환경하고의 결속도 매우 강하고, 이런 식의 어떤 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.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, 다시 말하지만.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인가 라는 개념이라면은, 뭔가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신의 포지션이 확실하고, 또는 자신의 힘을 비축하고 또 힘을 키워가는 어떤
환경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이제 뭔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하고 되게 결속이 강하게 되어 있고, 하지만 강하게 되어 있지만 서로 마음을 맞추는 데는 굉장히 좀 쉽지 않거나 어려운 기질이 서로 너무 달라서라던가 성격이 너무 달라서 뭐 그런 환경들. 그래서 내적으로는 조금 긴장이나 갈등의 느낌도 매우 강할 수 있는 어떤 상태. 하지만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서 그걸 꾸려 나가고 있거나 어떤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느낌의 상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그 전차 카드 한번 알아봤고요.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. 그냥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넘어갑니다. 그리고 이해되는 그러니까 책을 볼 때에도 이렇게 그냥 쭉 읽는데요. 쭉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읽어봐요.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럼 그냥 넘어가요. 또 쭉 읽습니다. 그러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. 또 한두 번 정도 더 읽어요. 또 이해가 안 돼요. 또 넘어가요. 이렇게 해요. 그 대신 요거를 이제 까먹지 않고요.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저장해놔요.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이걸 생각해 봅니다. 그때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? 그게 맞나?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요. 그렇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생각 또는 이제 다시 책을 읽을 때 또 그냥 쭉 한번 쓱 읽죠.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걸리는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갈 가능성도 높고 풀리지도 않고 답답함만 증대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이해라는 거는 나의 수준이 그 이해까지 도달해야지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수준이 지금 낮은데 높은 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지금 근접해 있는 것들을 최대한 흡수해 가면서 조금씩 이 수준이 높아져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내가 성장을 하면 이게 쑥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너무 큰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. 불가능. 그러니까 내 역량이 어느 정도 이거에 근접하게 커져야지 여기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까먹지 마시고요.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, 별님들.